홍보 담당관님이 정말로 열심히 5시간이나 용찬우 이거를 5시간이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용찬우입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시게 되고 용찬우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제 채널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용찬우가 누군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의 건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새로 임명한 홍보 담당관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레드필름의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3일 뒤에 영상을 찍자 해서 딱 3일 지난 오늘은 목요일 15일이고요. 오후 1시 10분입니다. 저도 물론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이 증오의 감정이라는 게 아무 도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저번 주 일요일에 찍은 레드필름 강의 편집하고 제 할 일을 하면서 3일 동안 휴대폰을 잘 안 봤습니다. 그냥 집에 안 들고 갔고 저희 직원분들이 댓글 관리를 좀 하셨는데 제 이야기를 평소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부정적인 거 보지 마라, 부정적인 기운이 있게 하지 마라, 발라드 듣지 말라, 이런 게 저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제 근처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안 받고 저희 직원분들이 뭐 알아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저는 안 보고 싶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니까 존중해 주시면 좋겠고. 자, 용찬우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남성들이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한테 쓰지 않고 외부에 쓰고 뉴스를 보고 유튜버를 보고 인플루언서를 보고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어디 가서 악플 달고 이 사람의 인생을 끝내야 된다 그러고, 그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믿는 데 쓰라가 제 채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주변에다가 말을 굳이 하지는 않아도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나쁠 게 전혀 없어요. 파스칼의 논리 실험 있잖아요. 그게 좋다고 믿어가지고 해가 될 게 없으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인생이 바뀌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바뀌었어요. 다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제 헤어 해주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1시간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꼴찌에서 2번째에서 1등 됐어요. 최고 매출 찍었어요. 압구정에 그렇게 경쟁 심한 데서 꼴찌에서 1등이 됐다고 해요. 거의 디자이너가 20명 있는 대형 헤어샵에서요. 저는 그런 거를 핵심 메시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에 근거해서 생각을 정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불편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홍보 담당관이 앞으로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 생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면은 고무줄처럼 또는 중력처럼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너 내려와, 너 우리하고 똑같아야지 라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평소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실제로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끌어당긴 거죠.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거를 더 뛰어넘어야 된다고. 로켓가 중력을 뚫고 나아갈 때 엄청난 저항을 받아요. 엄청난 연료를 태워가지고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자유로워져요. 저는 그 여정에 있는 거고, 그 중력에 해당하는 홍보 담당관이 나타나서 나를 홍보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 정도면은 저에 대한 소개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홍보 담당관님이 정말로 열심히 5시간이나 용찬우 이거를 5시간이나 해주셨어요. 제가 그 영상을 못 봤고 보면 또 저한테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분, 저희 직원분을 모셔가지고 오늘 영상 찍겠습니다. 정말 레드필름이 현명하신 게 3일을 기다리니까 제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화도 많이 누그러든 것 같고 차분하게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예수님처럼, 바리새인에게 핍박을 받았던 예수님처럼 이렇게 저를 비판하는 정말 저의 편이 하나도 없는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뒷광고 저격했을 때, 저격도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내 주장을 했어요. 누구를 저격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근데 다 자기가 찔려서 자수하고 뒤에서 내 욕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뒷광고 공론하는 사람 나예요. 그래서 테크 분야가 뒷광고 사건 때 멀쩡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절해야 돼요. 뒷광고 사건 때도 그랬고,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해서 그런다, 뭐 원래 업계가 그렇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근데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뒷광고 때도 아예 사과 안 했고 시간이 흐르니 이제 사람들이 알아줘요. 용호수가 해안이 있구나. 어떻게 2년 전에 저걸 알았지? 그 뒤로는 강화유리 사건이 있었죠. 강화유리 사건 때도 형이 틀렸어. 이거는 사과해야 돼. 무슨 사과? 저는 제가 현명한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 때 그때는 사과할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은 사과할 줄도 알고 받아줄 줄도 알아요. 하지만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하는 순간 당신을 이제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과 안 해요. 왠 줄 알아요? 내가 맞았으니까. 강화유리 1시간짜리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해요. 내가 이긴 거죠. 물리학이 내 편인데 어떻게 져요? 루퍼트 드롭이라고 아세요? 차가운 물에다가 유리를 방울처럼 해갖고 떨어뜨리면은 그 유리가 총알도 막아요. 총알을 막는다고요, 유리가. 그게 여러분들이 쓰는 강화유리 이 중간 부분의 단단한 정도예요. 근데 모서리를 건들면은 다 깨져요. 루퍼트 드롭도 끝에 있는 꼬리는 살짝만 건드려도 다 부서져요. 그게 강화유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모서리를 막아줄 수 있는 케이스 써라. 내가 해결책까지 줬어요. 나는 알맹이가 있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비판하는 거는 소인배한테 맡기고 대인배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유리로부터 대중을 구했습니다. 제가 뭐 선택에 따라서 내가 뭐 조선소에서 일을 해서 긁힐 일이 많아. 그럼 선택에 따라서 쓰는 거죠. 근데 속아서 쓰지 말라고. 그거를 제가 알려줬죠. 그때도 이랬어요. 근데 아직도 나를 못 믿는다고요? 사과하라고요? 잘못한 게 없을 때 사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존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존중하지 말고. 존중은 귀한 거예요. 제가 커뮤니티 글에 쓴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원래 커뮤니티에다가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고 제 주요 컨텐츠 중 하나예요. 원래 그 정도 길이로 원래 매일 써요. 그거를 30개도 넘게 썼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용서하고 해소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것을 자기를 향한 비난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은 그것을 읽은 홍보 담당관님이시죠. 본인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읽고 그 누가 봐도 자기를 향해서 쓴 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쓰는 사람이고 뭐 고추 달린 아기 고양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원래 평소에 쓰는 거는 더 세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언제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구를 콕 집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희 구독자들이 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누구를 음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찝지 않아요. 그 의미 부여하는 거는 진짜 본인이에요. 젖가슴 비계 달려갖고 남 인생에 훈수 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해외에도 되게 많고 옛날에 이선이라고 그 사람도 그랬었고 뭐 되게 많은데 그 글을 읽고 약간 이제 갑자기 정적이 막 흐르더라고요. 한 5초 정도? 그래서 그걸 읽고 갑자기 막 화가 나셔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자기를 향해서 쓴 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은 유감이지만 그 의미를 부여한 건 본인입니다. 저는 뭐 홍보 담당관님에 대해서도 유익남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저는 칭찬만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하시는 거는 좀 제가 행동이 예상 불가능한 사람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폭력을 쓴다든지 그래서 막 폭력 전과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예측이 안 돼가지고 좀 주변에 두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조금 하시긴 했는데 저는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 에세이는 누구를 저격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건강관에 대한 선언이었고 그거를 쓴 다음에 그리고 홍보 담당관님이 홍보를 해주신 뒤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운동 강의 컨텐츠 만들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제도 한 분 만났는데 12년을 혼자 운동을 했대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5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고 저하고 나이는 1살 차이 나고 이런 분들이 저희 오리지널 마인드 아카데미에서 운동 강의를 하고 싶대요. 본인이 헬스에 갖고 있는 관점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그래서 역시 주장을 하는 사람하고 이 비판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실질적인 알맹이가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 라이프 스타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오늘도 뭐 이메일이 많이 왔고 오늘도 TV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신 분이고 운동 경력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막 보디빌더 같은 그런 근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운동을 하시다가 그거는 이제 자기 몸을 죽이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싶다. 근데
저희가 하는 오리지널 마인드 아카데미와 이렇게 맞는 것 같다 해서 같이 강의를 하고 싶다. 그분하고도 미팅을 잡으세요. 네, 이따가 미팅을 잡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너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유익남님 방송에 나가서 한 이야기도 그냥 제 평소 생각이고 뒤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말할 거예요. 왜냐? 그게 내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바니까. 근데 그거를 오펜시브하게 사람들에게 기분을 나쁘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언론과 인플루언서와 어떤 메신저들이에요. 제가 부여한 의미가 아니에요. 용찬우는 몸이 좋은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어. loser.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왜 몸 좋은 사람들하고 친구예요? 저도 운동을 하는데요. 홍보 담당관님이 저를 홍보해 주신 이후로 이제 DM이 오는데 마스터최라는 채널이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운동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건강관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분 몸 진짜 좋거든요. 근데 티셔츠 입으면은 왜소해 보여요. 왜? 보디빌더 같은 몸을 지향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운동관이 다른 건데 내가 건강과 컨디셔닝을 위한 건강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근육이 거대한 사람들을 비하한다고 맥락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고 내 건강관에 대해서 주장한 게 제 커뮤니티 글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제가 문화적으로 외국 컨텐츠를 거의 봐요. 많이 한국 컨텐츠를 안 보다 보니까 한국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성향에 대해 가지고 조금 까먹어서 내가 뭐 잘났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데 뭐 가지세요. 이게 사실 그냥 문화 차이고 뭐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예전에 윌 스미스 싸대기 사건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윌 스미스를 엄청 옹호했고 미국에선 그냥 개 박살났거든요. 미국의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말했어요. 윌 스미스 네 가족을 다 죽이고 내장을 파먹을 거다. 나한테도 내 뺨 따고 때려봐라. 불편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불편하기로. 여튼 저는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은 대단한 현실이 창조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스윙스 님도 얼마 전에 좀 디스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100억 건물 있기 전에는 나한테 깝치지 마라.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멋있었거든요. 진짜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되게 저는 유머를 느끼는 사람이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스윙스님도 그 말을 해서 조금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아무리 해도 제가 평소에 보는 것들이 다 미국 컨텐츠다 보니까 제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나왔나 봐요. 근데 뭐 그냥 좀 익숙해지면은 원래 저 사람 저러는구나, 그냥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라디오나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지금 제 채널에 와갖고 댓글 다는 이런 대중의 성향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속하고 싶으세요? 팟캐스트는요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그 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엿듣는 거를 연출하는 게 팟캐스트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석에서 이야기한 걸로 누가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맥락을 부여하면은 여러분들도 전부 마녀사냥 당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서 유익남님하고 단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를 컨텐츠화 한 거예요. 이야기할 때는 재밌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유익남님은 제 친구예요. 나이도 비슷한 나이대고 그 팟캐스트에서도 저보고 친구라고 해주시는데 진짜 좀 뭉클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막 친구? 이런 거는 없이 되게 사업적으로만 달려왔거든요.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근데 친구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친구, 또 멋있는 존경하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사석에서 재밌게 이야기하는 그 느낌을 담은 거예요. 사석에서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누구나 이런 이야기 하게 되고 이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나쁜 맥락을 만들면은 누구나 멍석말이 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홍보 담당관님도 진짜 좀 이거는 실망인 게 뉴스에서 최근에 그걸 본인이 당하셨잖아요. 맥락에 안 맞게 홍보 담당관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뉴스가 보도를 하고 마녀사냥 당하는 거를 본인도 겪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에게 한다? 공자가 이랬죠.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거를 남한테 하지 마라. 그걸 하는 사람은 소인배라 그래요. 일반적인 말로. 저는 홍보 담당관님이 결국에는 저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줬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 적이 아니에요.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일반론적으로 말했을 때 자기가 당해서 힘들었던 거를 남한테 그대로 하는 거는 소인배가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오늘 저희 직원분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그 부정적인 거를 넣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봐요. 안 보는데 저에 대해서 뭐 운동적으로 틀렸다 뭐 이렇게 비판을 엄청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헬스 트레이너들은 나하고 생각이 똑같다고 저한테 DM을 주시고 저하고 함께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안 봐서 뭐 조목조목 비판하고 뭐 이러진 않겠지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제 평소 생각이에요. 뒤로 돌아가도 그냥 똑같이 할 거예요.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 운동관을 그냥 말했어요. 제 주장을 하는 거고 원래 주장을 하면은 비판이 들어와요. 큰 사람일수록. 그리고 지금이 뭐 삼국지 시대였다고 하면은 제가 6만 대군을 갖고 있는데 6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조조는 10배가 적었음에도 이겼죠. 왜? 군기가 살아있고 훈련이 잘 돼 있고 무엇보다 조조를 믿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2,000명이 넘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이분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 주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를 매개로 삼아서 저를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을 믿도록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는 사람, 뷰어는 그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저는 진짜로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는 6만 명의 분들이 있고 수천 명의 멤버십 회원분들이 계세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홍보 담당관이 생겨도 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주는 역할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증오를 삼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다가 턱걸이 하는 걸 올렸어요. 한 10개 정도 하는 걸 올렸는데 DM으로 막 연락이 와가지고 뭐 회전근을 열어주시고 뭐 이완과 수축을 뭐 해주시고 뭐 등에 있는 그 근육 이름도 모르겠어요. 나는 막 그런 뭐 근육 이름 말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열어주시고 뭐 그 가동 범위가 이러면서 막 피드백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지? 저는 영상 전문가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그 영상 누구나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밝기 좀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그런갑다 해요. 근데 이 헬스 분야가 꼭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내 몸이에요.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내가 이거를 쓸 줄은 몰랐다. 엔터테인먼트라고 이건 다. 여튼 저는 뭐 그런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여튼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으니까 제가 아직도 마음 공부가 부족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몸이 큰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뭐 이런 거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DM들을 받고 진짜 화를 냈었나 봐요. 그 화를 내는 감정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끌어낸 것 같아요. 이 젊은 남자들이 커뮤니티 중독이나 어떤 게임 중독, 스포츠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를 관람하고 그 어떤 팀을 갈라가지고 막 서로 와 하는 거 뭐 이런 거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주고 살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 자기 자신한테 쓰여야 될 논리력을 남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막 피드백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담당관님이 뭐 5시간이나 막 제가 틀렸다고 뭐 조금 틀렸다고 이게 틀렸다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세요. 제 운동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헬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질감일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운동에 자부심 있고 진짜 운동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거에 상처 받지도 않아요. 원래 자존감 높은 사람은 인터넷에서 뭐 글 봤다고 열받아서 이 사람의 인생을 끝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다 루저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글 하나 본 걸로 기분이 나쁠 정도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거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 말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꼭 어중간한 자존감을 갖고 있고 평소에 열등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조그만 쇼츠에 열받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쇼츠 한마디 때문에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문화를 없앨 거고 유익남님 팟캐스트가 이거의 선봉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우리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들을 수 없던 표현들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Let's agree to disagree. 동의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agree하자. 이 문화를 갖고 오고 싶어하는 게 유익남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도 그래 우리 운동관이 다르다. 달라요. 이거에 다른 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상태로 둘 수 있어야 선진 시민인 거고 나와 다른 생각이 존재하는 거를 먼저 쳐들어가서 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멱살을 잡는 거는 이거는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유익남님 팟캐스트 앞에 정말 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막 이렇게 근육 크고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제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들으라고 뭐 근육 안 올라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해요. 이건 당연한 사회성이에요. 제가 거기서도 말했지만 찾아가서 바꾸고자 하지 않는다고요.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 자신에게는 힘이 있다. 너 자신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이제 많은 철학자분들이 그거를 너의 무지함을 알아라 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너에게 힘이 있음을 알아라예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현실에 근거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삼파법으로 알려주고 너 자신에게 너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걸 알아라.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계속 나타날 거예요. 제2의 홍보담당관, 제3의 홍보담당관. 그냥 한 명 나타났을 뿐인 거죠. 자신하고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거를 참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민주주의나 어떤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전제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모독이고 멸시죠. 지나가는 쇼츠 하나 보고 이 사람의 인생을 끝내야겠다. 누구를 비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열을 올려놓잖아요. 유익남님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팟캐스터들, 모든 라디오 하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다 검열해달라 그럴 거예요. 촬영 잘 끝나고 집에 가서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 저 부분도 지워주시면 안 되고 이 부분도 지워주세요. 모든 팟캐스터들, 모든 유튜버들, 모든 크리에이터들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없도록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참여하지 마세요. 나는 쟤가 너무 싫어. 마음에 안 드니까 쟤 좀 대신 때려줘. 왜 가서 그거 병정놀이 하고 있냐고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가 잘못했으니까 나 대신에 혼내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소인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보 담당관님의 행동이 우리나라 크리에이터들 모두에게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이라는 팟캐스트라는 문화 자체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포티파이하고 광고를 했어요. 스포티파이 4 팟캐스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포티파이가 미국에서 팟캐스트 문화를 이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끌려고 해요. 자유롭게 대화하는 롱폼 컨텐츠의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것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크리에이터들에게 도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쟤 좀 혼내줘 해서 저 사람을 캔슬시킬 수 있다. 유익남 채널에서 항상 비판해오던 문화 아니에요 이게? 그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출연했고 홍보 담당자도 출연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유익남님 게스트 섭외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제 모든 다른 팟캐스터들이 이것 좀 지워주세요. 저것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그런 미래를 원하시면은 NPC처럼 자기 생각도 아니고 야 얘들아 내가 생각했을 때 요거 틀렸다? 이거 들은 거 그대로 똑같이 말하는 그런 병정개미 같은 바퀴벌레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팀 위너에 가입하세요. 팀 루저로 살지 마세요. 제발. 어떤 분이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영상 그거 잘 나오게 하려면 그냥 밝기만 올리면 되죠? 제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영상은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영상을 모욕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반박해 볼게요. 밝기가 아니고 노출입니다. 익스포저예요. 밝기는 후보장 단계에서 올리는 게 밝기고 이 뒤에는 원리는 익스포저를 올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영상을 모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럴까요? 일반인 수준에서 대중 수준에서 밝기라고 했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구나. 왜 저는 그런 행동을 안 할까요? 대인배니까요. 야 얘들아 얘 틀렸다. 가서 욕하자. 이거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저는 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고 저의 논리 체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홍보 담당관님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조금 바뀌셨다 하면은 저를 믿어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의 자신을 믿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그 5시간 방송에서 뭐 특징적인 부분이 또 있었나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특정 숫자와 이상한 그런 전문 자격증 그런 거에 굉장히 학력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이 있다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운동을 뭐 자격증이 없다 뭐 이렇게요? 경력
네, 학력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나는 운동관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내 주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제가 요즘에 스윙스님 행보를 보고 정말 많은 영감을 얻고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뭐 힙합 자격증이 있어서 힙합을 시작한 거예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 자격증 없어요. 하다 보니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저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아무도 저를 영상 전문가라고 해주지 않았어요. 왜? 독학이었거든. 지금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 자격증 있어서요. 빌보드 1, 2위에다가 올리는 사람들이 무릎 위에다가 이거 맥북 얹어놓고 랩톱으로 작곡해요. 자격증에 집착하고 학력에 집착하면은 내가 그거 없으니까 하면 안 되겠네에다가 나를 가두는 거예요. 인생 안 바뀌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룹 이름 휘민님인가? 그분이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봤는데 진짜 그분도 독학으로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힙합 하면은 그룹 이름 하면은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뭔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그게 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남들이 너는 이렇다. 너의 현재 상태는 여기니까 여기에 있어라. 맞아. 나는 거기에 있을게. 라고 생각하는 방법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거기에 맞춰서 창조하는 삶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팀 루저가 있고 팀 위너가 있어요. 팀 위너를 고르시라고요. 제 메시지가 항상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 다 그게 설명이 될 텐데 슈퍼스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더라고요. 제가 슈퍼스타가 아니면은 나보다 10배 많은 구독자가 홍보 담당관을 해주겠어요? 두 가지예요.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랬던가, 아니면은 얘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더 저열한 거 아니에요? 내 영향력이면 얘는 밟아버릴 수 있겠군. 이게 더 병신 같은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거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집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슈퍼스타 특정 단어. 너가 무슨 슈퍼스타냐? 구독자 6만이 무슨 슈퍼스타냐? 이런 그 특정 숫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비판이 많았죠. 네. 제가 실제로 되면 어쩔래요? 제가 진짜 되면 어쩔래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이름이 많이 불려지면은 그게 악명이 됐든 뭐가 됐든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드래곤님, 저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때 막 지드래곤 욕 엄청 했어요. 그때는 제가 병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오히려 존경심이 생기죠. 지드래곤님이 뭔가를 하실 때 그 밑에 갖고 에이 마약했던 새끼, 그걸로 그 사람의 인생을 재단할 수 있어요? 그 천재적인 작곡 능력과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과 그걸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NPC로 살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죠. 제가 예전에는 그거를 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니체를 읽고 나서 이 사람들도 나한테 쓰임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변할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별로 화가 안 나요. 총 댓글 부정적인 댓글 다 합쳐봤자 한 300개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거 읽고 있으면은 내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지금 제가 20대 때 막 지드래곤 막 욕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원래 그래요. 남자들이 원래 남자들이 디스어그리어블 해가지고 원래 어릴 때 그래요. 근데 좀 상황이 바뀌면은 이게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보 담당관님한테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가 밥 먹으러 와라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밥 먹으러 오세요. 왜냐면 그분이 영상에서 몸이 적으면 야 사무실로 와라 이런 거 못한다고. 제가 못해요? 오라고요. 오세요. 제가 50만 원짜리 밥 사드린다고 오라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로 한 말이었고, 근데 답장을 안 하고 이제 막 다른 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아니 오시라고, 그 말 못한다면서요. 오세요. 제가 비싼 밥 사드릴게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5시간 동안 이제 홍보를 해주신 거죠. 그 커뮤니티 글이 자기를 묘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그건 모르죠. 내 의도를 본인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동의합시다. 이거 라임으로 봤을 때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증 있는 사람에게 화내죠. 아니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그 표현 자체는 솔직히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기분이 나빴다.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이 해서 기분이 나빴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 홍보 담당관님의 이미지가 그런 거를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런 쇼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머로 넘기는 분인 줄 알았고, 그래서 담당관님을 찍지는 않았지만 그냥 내가 사실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도 하고, 나는 그런 언어 유희를 즐기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했던 어록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은 우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실제로 나한테 닥쳐요.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건데 좀 닥쳐요. 이런 식으로 저는 라임을 원래 좋아해요. 원래 힙합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냥 그 라임으로 엔터테인먼트였는데 뭐 그렇게 퍼스널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제 권한 바뀌고, 그거 어떻게 느끼는지는 뭐 그 사람 선택이죠. 여튼 제 운동관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읽으시면서 다 동의하신다고. 그죠? 다 동의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냥 내가 하는 말 읽으면서 우리가 디스어그리 하는 게 뭐예요? 밝기가 아니고 익스포저라고요. 이거요? 운동 이론 이게 아니고 이거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개소리. 제가 대중한테 밝기가 아니고 익스포저고 여기서는 섀도우가 어쩌고 저쩌고, 안 그런다고요.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내 구독자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내 컨텐츠예요. 용세이는 멤버십 가입하면은 더 좋은 내용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서요. 너가 이걸 왜 얘기해? 뭐 또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는 영상 시작했을 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다 알게 제 자신을 만들었어요. 이게 성공하는 방법이라고요. 제 근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제가 무슨 사과를 해요? 그냥 싸우자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학은 그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운동관이 비슷하더라고요. 왜 근데 나를 이렇게 비판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뒤에 앤드류 테이트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셨다고 하면서, 뭐 앤드류 테이트 병에 걸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앤드류 테이트가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욕 엄청 많았는데 요즘에는 진짜 좀 뭔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 BBC, CNN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언론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아무도 그게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저께 이제 패트릭 벳 데이비드라는 미국 억만장자, 그분하고 이제 팟캐스트를 했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800만 뷰 나왔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영상 길이가 몇 초인지 아세요? 4시간 반. 근데 그게 시청 지속 시간 그냥 사람들이 다 봐요. 왜 그럴까? 무언가를 반대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나요? 앤드류 테이트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살아요. 저도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든 표현에 제가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 체계가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그 사람은 대인배고요. 하지만 누가 틀렸다고 비난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자기가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없다는 거예요. 홍보 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신 라이프 스타일, 저는 뭐 존중해요. 게임 하시는 것 같고, 뭐 피자 치킨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 자기 선택이죠. 뭐 게임 등급 올리고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제 구독자들한테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침에 일어나서 육체를 단련해라. 저도 4개월째 매일 하고 있고 오늘도 했어요. 그 다음에 찬물 샤워를 해요. 왜냐면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이렇게 달아오른 다음에 찬물 샤워를 하면은 그 각종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래서 노화도 되게 늦춰줘요. 그래서 제가 나이보다 좀 어려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냥 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해요. 앞머리 내리고 이러면은 너무 어리게 보더라고. 이렇게 머리라도 해야 좀 나이 있어 보이게 보더라고요. 남자가 사업할 때 어려 보이는 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생체시계는 어린 게 좋잖아요. 찬물 샤워하고 저는 18대 6으로 간헐적 단식해요. 어제 먹은 거 압구정 강서면옥 가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 먹었어요. 그게 다예요. 끝. 오늘은 삼계탕 먹었어요. 이렇게 고단백으로 70% 이상을 단백질로 해가지고 먹고 쉬어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 잠을 적게 자는 거는 열정 있는 게 아니다. 최소 7시간 푹 자라. 저는 이렇게 구독자들한테 라이브 할 때건 뭐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뉴스 보지 말고, 남 비판하는 유튜브 보지 말고, 레카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자기 에너지를 자기 자신한테 써서 실제로 너 인생이 나아지게 하는데, 소득을 올리든 뭐 근육을 만들든 너의 인생이 나아지게 하는 데다가 삶을 써라.
사람에게는 재산, 가정, 건강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쟁취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다. 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스포츠 시청하는 거 좋아하고 뭐 게임 좋아하고 그런 데서 성취감 얻을 수 있고 재미 얻고 즐기는 거 좋아요. 선택하겠다면 선택하세요. 근데 여기 있는 시청자들은 그런 걸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 되기로 거듭나고자 선택하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진짜 건방진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시도해보셨어요? 거기에 계시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팀 루저가 있고 팀 위너가 있어요. 팀 위너에 가입하세요. Right now.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처음 들어보는 라이브에서 이제 대표님을 처음 알고 도대체 무슨 사람이냐 해서 찾아본 게 이제 나무위키에 적혀 있는 정보들이었고, 그리고 그 나무위키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원래 잘 사는 사람이다, 금수저다, 요렇게 프레이밍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수저라고 불러주면은 금수저가 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금수저라고 하면 아, 저 금수저 아니고 지하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누가 금수저라고 부르면은 그렇게 믿고 싶어하게 두고 싶어요. 내가 귀티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보죠. 근데 내 탓이죠. 내가 귀티가 나니까.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성형 얘기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로란도라는 일본 호스트를 보고 진짜 감명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자기 인생 바꿨잖아요. 그 직업의 귀천을 다 떠나서. 너무 멋있잖아요. 나이도 저하고 1살 차이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 다 고쳤어요. 그래요. 저 뭐 피부과도 다니고 시술도 받고 해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지금 21세기에 자기 외모는 진짜 선택이에요. 못생긴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그 FDA에서 승인받은 그런 레이저 받고 well managed 된 사람이 되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비판한다면은 하세요. 저는 아무 상관도 안 해요. 저는 레이저 시술도 받고 운동도 하고 또 마음의 운동도 해요. 제가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일어나서는 몸을 단련하고 자기 전에는 마음을 단련해라. 자기 전에 저는 어젯밤에 이런 생각하고 잤어요. 내가 꿈에서 홍보 담당관을 다 용서하고 잠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바이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수저로 봐주신다면요, 제가 귀티나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구매한 책을 읽었는데 이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한마디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 그것은 나쁘게 느껴지는 기운이지.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기운이 자아의 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네.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 저는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 모두가 금비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것을 주저없이 말해요. 나는 대통령이 될래요. 나는 과학자가 될래요. 나는 K-팝 스타가 될래요. 그것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것을 말을 못하게 돼요. 왜?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돼야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되겠다고 말해야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품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내일 저 월세 400만 원짜리 오피스텔로 이사가요. 사무실 2개 있고 직원 숙소도 있고, 근데 하나 더 얻는다고요.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로 선택을 했고 선택하지 않으셨고, 저는 무조건 저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되고 싶어하는 거 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어렸을 때처럼 천진난만하게 내가 이것을 원한다 라고 무의식에다 때려 박으세요. 그리고 그걸 실현하세요. 자격이 안 되고 뭐 내 키가 작고 어쩌고 저쩌고, 난 일단 키가 작아도 대물이고 그래서 다 컴펜세이트 돼요.
진짜 중요해요. 그거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키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튼 나는 정말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놀려봐요. 아무 타격도 없어요. 내가 키가 작은데? 뭐 어쩌라고. 난 대단한데. 자격이 없다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행위는 자격이 없을 때도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부자들은 대인배이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지 않죠. 욕을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보 담당관으로 임명해드린 거고 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촬영을 1시간 했는데 뭐 5시간 떠들 필요는 없잖아요. 예. 지금 이제 처음 한 명,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냥 저하고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저는 먼저 창발하고 그 다음에 현실을 따라오게 만들어서 현실을 개척하는 사람이고, 뭐 홍보 담당관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논리를 똑같이 말하는 거긴 하지만 내 채널에 와서 자기 생각도 아니에요. 홍보 담당관이 했던 말을 그냥 내 채널에 와서 똑같이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댓글들을 이제 몇 개를 알려주시는 걸 보니까 다 그 현실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거기에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나는 한계가 있어 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남에게 비판하는 거는 나도 잘나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했을 때 기존 업계에 계시던 분들 저 엄청 비판했어요. 근데 저는 마치 프로메테우스처럼,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신인 프로메테우스처럼 영상이라는 도구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눈높이를 낮춰서 강의를 했고 우리나라 1등 강의가 됐어요. 종합 영상 제작 강의 1위이고 패스트 캠퍼스라는 우리나라 1위 성인 교육 제작 업체, 제가 강의를 했던 당시에 1위, 거기서 창사 이래에 가장 많이 팔린 강의를 제가 만들었어요. 왜요? 저는 대중에게 수준을 맞춰가지고,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영상을 만들 때는 다빈치 리졸브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노드를 수십 개를 해가지고 정말 시네마틱하게 영상 만드는 방법 좋아요. 헬스로 치면은 뭐 바벨을 이용해가지고 어디 특정 부위에다가 자극을 줘서 멋진 몸을 만들고 뭐 이런 전문 지식들 있죠. 이게 거기에 해당해요. 근데 저는 대중들한테 말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대중이 원하는 게 있어요. 대중이 원하는 거는 쉽고 빠르게 저 컬러 그레이딩의 한 85% 정도, 그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도와준 거예요. 가치를 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잘 살게 된 거예요. 대중에게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오뜨꾸띠루로 맞춤 옷을 제작하고 막 한 벌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하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그게 옳다고 해가지고 유니클로 입는 대중들 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그거 정말 오만방자한 태도고,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항상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뭘까? 아, 컬러 그레이딩을 저는 플러그인 4개만 박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정도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 있게 제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익남님 팟캐스트에서도 홍보를 했지만 지금 가셔가지고 그 링크로 구입하세요.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구입하세요. 이런 영상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문가도 아닌 애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는 태도를 나는 가지지 않아요. 전문가도 아닌 애가 감히 뭐 사람들한테 말을 하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고 남들한테 영상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마음껏 하세요. 대인배 진짜 완전 대인배다, 그죠? 여튼 뭐 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그런 글을 봤는데, 현실로 만드는 자 vs 현실적인 자, 요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뭐 홍보 담당관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오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죠. 저는 뭐 어제 꿈속에서 홍보 담당관님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적개심이 없습니다.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이 영상도 이제 잘라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팀 위너에 가입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거고 제가 새로운 마인드셋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황된 마인드 얘기만 하지 않아요. 항상 기술을 같이 알려줘요. 저한테 배우면은 마인드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맥북만 열면은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다 알려줘요. 실제로 그걸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영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영상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린다고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마인드적인 부분도 채워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 기술을 쓸 수 있게 교육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나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도 바퀴벌레의 삶이 있고 모기도 모기의 삶이 있고
필부도 있고 영웅도 있고 왕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사는 거예요. 니체가 말했듯이 저는 적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좀 해소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팀 위너에 가입하세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직원분들하고 이제 삼계탕을 먹는데 이 말을 했죠. 그 홍보 담당관님이 내 에세이를 읽으면서 용찬우라는 이름을 불러줄수록 용찬우가 강해질 것이다. 여기에는 뭐라고 반응했나요? 물어보니까 그건 그렇죠 라고 하셨다고 해요. 홍보 담당관님 화이팅! Thank you. 이 영상이 올라오면 본인이 JTBC한테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잘라서 맥락 바꾸고 이랬대 저랬대 많이 하세요. 홍보 담당관님 많이 하세요. 저는 더 강해질 거니까 이름을 계속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고 싶은데 제가 또 여행을 갑니다. 일본 여행을 가는데 물론 비즈니스석 타고 갑니다. 여행 가서 재밌게 놀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5분 딱 촬영했고 우리는 5시간이나 뭐 용찬우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들어가세요. See you soon guys.